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간만에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몇 점 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5년도 더 와가지고 된 거 아니야? 더 된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 진짜 나는 팟캐스트 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유튜브에는 적응을 못했어. 유튜브는 막 그 얼굴도 내보내야 되고 또 편집해야 되고 귀찮잖아. 시간이 많이 들죠. 공이 많이 드는 작업.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작심하고 안 뜬가 아니면 녹음을 하더라도 그 뒤에 올 과정 때문에 네. 창의적인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좋아졌어. 쇼츠도 하고. 그쵸. 많이 AI 프로그램도 많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하지 안 그랬으면 지금도 못하지. 너무 번거로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유튜버면 몰라도 우리는 유튜버가 아닌데 네네. 그런 데다가 시간 많이 쓰고 앉아 있으니까 좀 별로야. 근데 저는 팟캐스트 이렇게 하니까 좋은 생각도 있지만 처음에 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대표님이 방송하라고 강제로 띠밀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주제도 정해주지도 않고 근데 그게 입사하시자마자예요? 아니면 한 1, 2년 지나고서부터요? 1년은 뭐 1년이야. 네, 한 몇 달 달? 정도 몇달 지났는데 정도? 혼자만 방송하니까 네. 이게 안 된다고 누구 하나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서 거진 그래요? 2시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강의사는 이제 뭐 또 있었냐면은 그 뭐지 교육 그 홍보 녹음 그거 곧잘 했어. 그냥 대본 써주면 바로 흉내내서 했어. 그 막 이렇게 이런 걸로 뭐 망설이고 저러고 이런 거 없잖아. 그냥 그거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잖아.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 하면 화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었던. 밀려가지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첫 방송을 한 2시간 녹음해가지고 하나 꾸역꾸역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복선 씨 혼자 녹음을 2시간 했다고? 그쵸. 무슨 옛날에 주제였을까요? 강의실에 나 저쪽 모르겠어. 끝에 그 아, 그러니까 사무실에 짧은 계셨을 건데 때 하라 그러고 말 가고 이런 거야? 아유 짧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몇 해보라고 분짜리였어? 그냥 해가지고 거진 그래도 한 30분 했을걸요? 그래.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네가 배운 거에 비하면 곽이사는 진짜 하드 트레이닝. 그 6.25 때 전쟁이고 너는 지금 MZ 세대 전쟁 군인이지. 그게 늙어서 왔으니까 쫓겨날까. 장난 승지 아니었어. 같으면 지금 나이에 막 배짱도 있는데 참 나는 그때 배짱이 없었네. 아니야. 배짱은 복선 씨가 훨씬 크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팟캐스트를 처음 한 기억이 있어서 유튜브보다는 그 팟캐스트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더 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012년 12월에 시작했더라고. 1일 날. 그러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부자마인드 그거를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녹음을 한 거야. 네네. 부자마인드 녹음을. 그래서 이제 강의한 것들 이제 올리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 딴 데서 했던 강의 파일을 올렸어. MP3 파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그게 1강이야.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도 네. 팟캐스트 이제 올렸고,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라고, 그쵸. 거기에 그 유튜브, 그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뮤직 앱에서도 우리 거를 들을 수가 있고, 뮤직 앱. 네.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내가 언제 만들었지를 찾았지. 네. 꽤 오래됐더라고. 아 그래요? 12년도라고요? 2012년 12월. 10년이 넘었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첫방이라서 그 대본을 썼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읽는데 내가 썼는데 못 읽겠더라고. 읽다가 스님이 안 돼, 켜고 낯서니까. 그 톤도 막 언밸런스하고 어색하고 이래서 그래서 대본이 있으면 못해. 네네 글씨를 읽다가 결국 내 건데도 못 읽어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대본이 있으면은 방송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키워드만 넣고 나머지는 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 강의 연습이 되거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지사장들 하던 애들한테도 네. 방송을 계속 시켰던 이유가 그걸 통해서 입이 터져야 되거든. 어쨌든 강사니까. 네네. 그랬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또 팟캐스트 장점은 이제 편하게 내가 아는 지식을 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내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을 대본 쓰고 뭐 준비하면 잊어버리고 하기 싫은데 네. 하고 싶으면 바로 마이크만 키면은 되는 거야. 가공 시간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품질은 더 좋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러네요. 보는 영상 품질이 아닌 실제 경매 지식 품질이 좋아지는 거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 품질. 너무 좋아지지. 어쨌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바로. 유튜브에서는 화면이 다 보이니까 몸짓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고 말해야 될 위축되지. 것도 다 못하는 방법도 그런 있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서론이 좀 길었고 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녹음을 하니까 좀 이따 올려드리지 뭐. 네. 오늘 바로? 바로.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로 우리가 정한 게 뭐지, 승지? 우리 셋이 각자 낙찰을 받는다면 이제 각자 뭘 고르고 싶은가 이런 주제로 한번 첫 주제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명이 이제 낙찰을 받는다면,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전에 곽 기사가 방송할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있다는 전제냐. 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이 있다는 전제냐 없다는 전제냐. 그래 그 관점에서 한번 곽 기사부터 얘기해봐요. 어떤 물건을 낙찰 그냥 받을 것 하나 같아요? 받는다면 각자 이제 낙찰을 받을 거야. 하나 같은 거를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나씩만 이제 받는다고 칠 때 네 하나씩만. 돈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지. 아휴, 일단 응.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은 경매 쪽에 물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화 상태일 정도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 꼬마 빌딩 하나 잡아서 나는 한 4층에 살고 상가주택? 1층, 2층, 3층, 4층까지 집 하나 딱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용도. 왜냐면 꼭 대로변도 아니고 그런 상가주택은 또 이면도로가 장사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 완전히 뭐 꼴짝이는 아닌 이런 쪽에 이면도로에 정말 괜찮은 상가주택, 주택과 상가가 이렇게 준주거 지역에 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쪽에 빵집도 들어올 수 있는. 1층에 빵집? 그러니까 빵집을 가게사가 하겠다는 거야, 내주겠다는 거야. 내줘야지. 내주는 거죠. 세를 줘야지. 세를 내주는 주고. 거죠. 빵집. 아침마다 기웃거리면서 하나씩 얻어먹고. 건물주 팁.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2개 호수 정도 이렇게 1호, 2호 라인이 있어서 하나는 빵집, 한쪽에는 편의점, 그다음에 2층에는 편의점 들어오면 상가 위치가 좋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걸 잡아야지. 한 다음에. 그렇죠. 아니면 위치 안 좋으면 내가 편의점을 입점하면 되잖아, 프랜차이즈로. 그렇죠. 그건 싫지. 아니, 이래야 되니까. 대려 내가 내려와가지고 이래. 일단 가까이 오면 피곤하니까 안 되고. 오케이. 야간 알바 없으면 그러면 한 4층짜리? 4층짜리, 1층, 2층 4층짜리. 이럴 때 많이 원래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노후 재택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막 월세 들랑거리고 하기 힘든데 내가 거주하면서 상가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 있으면 월세 수익도 괜찮을 것 같고 하고 또 물건이 지금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건도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요즘은 대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럴 때 돈이 좀 있으면 그런 꼬마 빌딩 하나 딱 빌딩. 잡아놓으면 그 인생 한 방에 노후 대책까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옛날에 그 내가 상가 건물이 있었잖아, 그때. 저쪽에 개봉동. 개봉동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애로가 뭐가 있냐면은 네. 이게 그 상가가 9시 10시면 퇴근을 하잖아. 그럼 내가 1층에 와서 문을 잠가야 되는 거야. 상가 1층 문을? 안 잠그면 이 계단에 누가 들어와서 술 먹은 애들이 토도하고 그때는 오줌도 싸고. 옛날 시대니까 도어락을 딱 달아야지 자동으로 비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잠가야 되잖아. 약간 막혀서. 아니 어쨌든 잠가야 되잖아. 내려와서. 자동으로 잠기는 거지 뭘 잠궈. 그 시간 되면 잠기는 게 있어? 그 시간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안 누르면 잠궈지는 잠궈지는 거죠. 거야. 에이, 상가주택인데 1층, 2층 사무실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르고 다녀요. 그잖아. 2층 사무실에 직원이 10명인데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올 때마다 10번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귀찮지. 아니, 마치 우리 여기 1층을 문 계속 버튼 누르고 온다고 생각해봐. 힘들지. 낮엔 다 열어놓지. 그게 하나의 그런 거는 단점이야. 사소한 고민이야.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네. 이게 또 이제 평상시에 지금 여름이면 이 시간에 잠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9시 돼도 좀 밝으니까. 근데 이제 막 한겨울에 낮에도 바람이 확 돌고 쉽게 어두워져. 그럼 이제 내려가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게 안 내려가거나 냅두면 복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발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이거 나가봐야 되는 거야.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근데 애도 있어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옥탑에 이제 그 1층 전기 회사의 직원이 하나 있었잖아. 네. 그래서 그놈이 있으니까 문을 또 잠그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신경 쓰이더라고. 대표님은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 대표님은 그냥 단독주택도 어차피 못 사시잖아. 담 넘어올까. 담 넘어올까봐. 벌레 있어서도 안 되니까 어. 대표님은 게 아파트 체질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가주택이 있으면 옥상에다가 또 텃밭도 좀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을 잘 바베큐도 잠그고. 해고. 아니 나는 아예 자동으로 잘 해서 내가 내려다니지 않게 하고 자동으로 어떻게 전에 그 제가 충무로 가게를 할 때 그 건물도 상가주택이었잖아요. 이제 시간 되면 잠겨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 2층까지는 4층, 3층까지는 그냥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게 세입자들이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계단 꺾어지는 딱 계단부터 대문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거 있으면 또 되게 그게 또 건물이 지저분해 보여. 나는 그게 그런 게 있대. 물론 잠그면 좋지. 왜 남의 꿈을 갖다가 그렇게 처참히 밟아버리냐고. 아니 그러니까 좀 문제점을 생각이 든 거야. 나는 하도 문제점 아니야. 근데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아니면 이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꼬마 빌딩은 엘레도 더 있고. 뭔가 번듯하고 당연하지. 더 좋은 위치에 그럼 술 마시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그 상가주택을 아예 하나 사고 네. 상가 건물을 사고 집을 따로 있어라 이 말이지. 그럼 네네네. 약간 별장 개념으로 와도 되잖아요. 가끔 안 오게 돼. 테라스 같이 해놓고 안 오게 돼. 왜요? 그게 실제로 있어보면 안 오게 돼. 어쨌든 오면 나는 또 아닐 청소해야 것 되고.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그런 꼬마 빌딩 하나, 아니 상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꼬마 빌딩 있잖아요. 한 4층 이렇게 되는 이런 꼬마 빌딩 있으면 잡아놓으면 이런 때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좀 뒤져보지 그래 요즘에. 안 뒤져봤지. 빌딩을 오늘부터 실제로 못 뒤져봅시다. 봤는데. 꼬마 빌딩? 아니 그러니까 좀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시끄러.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꼬마 빌딩이란 게 알다시피 10년 전, 7년 전에는 맨 신문에 꼬마 빌딩 경매 업계에서 네네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는 맨 갭 투자 몇 년씩 끌다가 지금은 한 단어도 안 나오잖아. 그런데 그 전에는 계속 꼬마 빌딩, 꼬마 맞아. 빌딩 뭐 그런 게 언론에 계속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꼬마 빌딩 같은 거가 감정이 5억인데 막 그때 100명 가까이 붙었지 우리 그 스파레주에 저쪽에. 붙었을 네네. 때 맞아요. 용산 남명 무슨 동이지? 그 용산에 넘어가는 그쪽에 그 서점 있는 무슨 여행사가 있는 어쨌든 그쪽에. 네. 숙대에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오른쪽으로 가는데 우리 왜 맞아요. 군대 입찰을 갔을 때. 근데 그런 데가 그때 낙찰이 11억 얼마 있다고. 4억 5억인데. 100명이 들어왔다고 어. 일차를? 어마무시하네. 그때 언론에서 띄우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경매하는 사람이 언론을 의지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쓴 것들이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쓴 거를 그냥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 진짜 멍청한 거야. 그쵸. 우리나라 그 기자들 수준이라는 게 뭐 전문가 아니잖아. 그냥 옮겨 적으면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혹해서 간다고.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거북선 뭐 이런 것처럼 돈이 한순간 있을 때 크게 투자해서 딱 내려막 타버리는 거야.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유행 따라가면 절대 안 돼. 근데 그 돈이 계속 나오면 모르는데 여기서 한 10억 잃고 저기서 10억 잃어도 되잖아.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 경매쟁이들이 다. 한 건 제대로 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 그래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면 또 안 돼. 꼬마 빌딩에 얽힌 두 가지 얘기 해준 거야. 꿈이 밟혔네? 지금도 꼬마 빌딩이에요? 그 꿈이 뭐 밤낮에서 밟혀지는 꿈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복도가 좀 넓고 넓고 엘베도 계단도 있고, 완만하고 엘베도 꼬마 있고. 빌딩. 엘베도 있고 가운데 아니면 엘베 있으면 딱 엘베 못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네네. 그 카드만 층은 줘서 못하게. 카드 갖고 탈 수 있도록. 그 층은 못 누르게 네네네.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가족만 타게끔. 그리고는 앞에 철문 딱 세워버리면 말이 맞죠. 근데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밑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대버리면 못 나온다. 너는 어디 가서 살아? 어디 그러니까 가서? 그거는 다른 아파트도 아파트 마찬가지고 고층 가면 빌라도 불날까 봐. 마찬가지고. 이제 하는 재밌다라고. 일단은 알았어 네. 꿈이. 자 승진은.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런 물건이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경매에 나왔다는 전제 하에잖아요. 그냥 나온 거지. 그냥 나왔다면, 이제 경매로, 싸게 사본 경험은 했으니, 뭔가 확 오를 만한, 그러니까 재개발이 핫한 지역에? 어마무시하게 되는 그런 지역에
뭐 빌라 같은 썩은 빌라 같은 썩은 거 거를 오래 투자, 예. 오래 있으면 그쵸. 팍 터지는. 네, 근데 조금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완전 와 폭탄이야? 올라가지고 아파트 착착착 올라가서 내가 나중에 그동안은 경매 낙찰 받아서 싸게 사서 이제 세를 놓거나 팔아봤잖아요. 근데 싸게 사서 그게 이제 재개발이 우악 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앉아서 돈 버는. 네, 그런 물건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 같은 거. 각각 다르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도 아직은 좀 이렇게 어린 편이라서 그런지 당장 막 그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시간 텀을 두고 30대, 40대 뭐 이쯤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뷰도 좋고 또 층수도 높고 널찍하고 조그맣게 개발되면 안 돼요. 20평대 이런 거 안 돼요. 크게. 어제 일요일날 TV 틀었더니 그 배우 김남주인가? 김남주 여자. 50대 배우. 그 배우가 그 어떤 프로를 하면서 자기 집 마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살았대요. 그 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살았는데 그 집에 이렇게 마당이 넓으니까 정원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우, 그렇지. 망한 집들 가면 꼭 옆에 분수대 있어. 조그만한 게 이제 꼭 있잖아요. 물고기 사는 데 네. 있고. 아니 그 물고기는 안 하고 물만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 이렇게 해놓고 근처에 바로 그 바베큐잖아요. 장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이제 하면 친구들 오고 하면 바베큐를 하고. 근데 정원에다가 이쁘게 좋아하는 꽃들 있잖아요. 뭐 벚꽃부터 시작해서 뭐 라일락 또 꽃을 심어놨는데 나름 이쁘게 꾸며서 거기서 하초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울에 저렇게 넓은 공간에 집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당이 굉장히 높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동네가 뭐 성북동 이런 데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그런 지역인지는 데니까 마당이 모르겠는데 마당이 이제 굉장히 넓어서 왜냐면은 그럴 것 같아. 살짝 언덕이다 보니까 계단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계단 들어와서 이렇게 주택을 들어가는 거 있었으니까. 나름 넓더라고. 그래서 정원을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서울인 거 맞아요? 네네네.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괜찮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봄을 느끼고 여름에는 꽃 피니까 뭐 여름을 느끼고 가을에 낙엽 질 때 이렇게 느끼면서 보통 그 어떤 그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는 자기 마당에만 나오면 어떤 그런 계절을 즐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삼성동에 있는 전원주택이라네요. 삼성동. 삼성동이면 이쪽이 잠실 쪽이네요. 잠실 가기 전에. 네, 삼성동 H 주택단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촌이네. 그래가지고 양재동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 20년을 단독만 있는 집. 그렇죠. 20년을 이제 꾸며놓으니까 나무들도 막 웅장하게 이렇게 아름 자라서 참 편안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단독주택을 이럴 때 또 경매로 나온 게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또 어제 TV 보면서 잘 꾸며놨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단지가 이렇게 몇 개씩 계속 같은 구조로 있는 거야. 네네. 삼성동, 네. 삼성동, 성북동, 네. 평창동. 어제 우연히 이렇게 80억이라네요. 그래요. 평당 5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있네. 배우가 둘 다 배우 아니야? 그죠. 그 남자도 배우. 김승우도 약간 배우고. 또래 배우. 그래서 20년 전에 샀으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저렴했겠어요. 싸겠지. 그죠? 한 10억 안쪽에 했을 수도 그렇게 있어. 이제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고 살면서 재산은 재산대로 증식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니한테는 기회가 있잖아. 그죠? 삼성동이 또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래도 삼성동이 지금처럼 오르진 않았지. 그쵸. 다 결국은 시간이고 부동산이 네. 돈은 벌어줘.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하고 월세 받고 네.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오래 놔둬가지고 뭐 아파트 되고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네가 진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한참 물건 보면서. 네. 이게 점점 생각이 이제 경매 경험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이전 막 범위가 넓어져. 그런데 이제 그건 물론 이제 경매 편견이 없을 때 얘기고 그 이제 대부분은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돼. 다 거기서 거기야. 여기서 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2차원 생각 못하는 것처럼 넘지 못하는 사고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애초부터 그거를 벗어나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고가 자유로워지거든. 근데 그런 물건을 제가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시세가 이미 막 자세히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미 일반 매매로도 경매
집처럼 싸게 살 수 있는 게 워낙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워낙에 이제 금매 네, 급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땡기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고. 급할 때 네. 딱 사면 좋은데. 그쵸. 3천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작은 건. 아, 그래? 금매로 막 3천만 원대 나오고. 그래, 전세 끼고 살 수 인천 있는 쪽에. 싸구려들 그 개발 염두에 둔 거. 그게 원래 이제 전세 끼고 사는 투자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갭 투자처럼 막 그 시세에 육박한 거를 요만큼만 한다고 강조한 거고, 원래 투자가 원래 전세 끼고 집 사지 뭐. 네네. 항상. 네. 대표님은 나는 이제 그 어떤 투자를? 큰 빌딩 사고 싶지. 큰 빌딩. 몇 층짜리? 한 뭐 10층짜리? 최소? 그럼 꼬마 빌딩인데? 내 5층이나 10층이나 세멘트 양이 얼마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래? 화장실 개수도 몇 개고. 그래서 큰 거 뭐 20층, 옛날에 20층 뭐 이런 것도 원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이 없는데 한 10층 되면은 그래서 어제 밥 먹고 여기 어젠가 산책할 때도 요 길 맞은편에 거의 공실이잖아. 네. 근데 이제 땅이 삼각형이라 별로잖아 사실은. 그쵸, 그쵸. 근데 모양은 이쁘게 지어놨지 않니? 건물 자체. 외관은 좀 세련되게. 그렇지. 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기 옥탑에다가 딱 그 뭔가 원래 이제 스파레즈 옥탑에 뭐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거미 날아다니지. 아우 막 나는 거미가 바람 타고 날아가서 금 친다는 거 몰랐어. 거기. 그러니까 주변에서 날아올 수 없는 곳이면 도심밖에 없잖아. 아파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지. 고층. 그래서 나는 어저께 이제 오면서 법원이 산책시킬 때 저걸 딱 보면서 아, 저 정도 위에서 옥탑에 편하게 바람 피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먹고 뭐 놀잖아. 네. 뭐 저기 서면 술 한잔 해도 맛있겠다. 이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 그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주제가 된 거야. 그래서 아, 저런 거를 하나 사서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집은 따로 있고 이렇게 그 원래 이제 그 화곡동에 그때 그 무슨 살인 사건인가 거기도 그 재산이 1,000억대 재산가야. 근데 아저씨가 부동산만 많어. 근데 이제 자기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다가 죽잖아요. 네네. 네, 맞아. 알아요. 그 돈 빌려주고 구의원인가 시의원한테 돈 빌려줬다 했지. 그래서 자기 집은 따로 있어야 돼. 그게 안 그러면 타겟이 되는 거야 어디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 경매하는 사람들이 보면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네. 돈을 모을 때 돈 모으는 것만 이제 정신 나가는데 따지고 보면 그 돈을 벌었을 때 자기에 대한 그 보호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돈 벌어야 되거든.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 대표님은 이제 빌딩 20층짜리. 위치는 상관없고요. 20층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추울 것 같으니까 좀 낫. 위치는 상관없고. 위치 상관없고. 대로변이면 될 것 같아. 아니 뭐 고기도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바베큐 아니, 그러니까 파티. 이게 아니 어제 내가 밑에서 볼 때는 그 위에 요즘에 저 높은 층이 없잖아 저기 말고는. 그래서 딱 이렇게 좀 편할 것 같은 거야. 위에 걸리적거린 거 없이. 딱 그 생각이 들더라 순간. 뭔가 좀 답답했었는지.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벌써 그렇구나. 시간이 다 됐다. 네. 그러면 승재 내일이 수업. 경매 스쿨이니? 화요일이지. 네, 내일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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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나 좀 주제는 해줘. 뭐야? 내일 주제는 제가 첫 투자했던 물건. 오산 헬리오스 아파트. 네, 아파트라고 할 때마다 아파트 약불 단 사람 생각나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려줘. 종목이 아파트로 나왔으면 아파트로 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아파트라고 했는데. 법적인 해석을 법령을 찾아서 네. 보여줘.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생들한테도 법은 법대로 배워야 되는 거지. 감정으로 다 세상 사는 게 어딨어. 자신 있게 하란 말이야. 아파트로. 저는 늘 자신 있게 했어요. 아파트니까 아파트라고 하지.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애들이 진짜 나 경매 시작할 때 있었거든. 네. 아니 새로 그거는 새로 앞으로도 생겼겠죠. 있어요. 또 매번 앞으로도 있어? 매번 네, 새로 생기는 지구가 인물들이. 멸종하지 않는 한 있어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늘 다시 말하지만 10대 때나 20대 대학생일 때 부동산을 교양 과목으로 필수 선택을 하게 해야 돼. 아 그거는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 그냥. 아니 봐봐 대한민국에 사는 애가 대학- 나이 30, 40 먹도록 아파트가 뭐고 빌라가 뭔지도 구별도 안 되게끔 사회를 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전세 사기 당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중요한 거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대학 때 안 교양 돼. 과목으로 고등학교 줘야 때 해야 돼. 된다니까. 대학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모르고 아, 그래? 사회 나오면은 바로 집계약해야 뭔가 되는데. 해야 돼.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집계약 네, 월세 자기를 계약, 보호해야 되는데 금전당부터. 국가가 국민을 너무 방치해 버린 거야. 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거는 시험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해놓으면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치. 그런 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냥 내 집 마련한다고 뭐 아니면 월세 산다고 전세 산다고 계약해가지고 당하는 거잖아요. 한 30시간만 배워도 웬만한 거 피해 사례 몇 가지 피해라. 요것만 기본 교육 시켜놓으면 될 것 같지 않니? 그렇죠. 네네. 그쵸? 30시간. 그거는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나라가 그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끔 그러니까 방치하는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해주면 좋은데 의무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대통령 되면 딱 좋은데 부동산 쪽에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세금 팍팍 낮춰주고. 세금 낮추고 대출 금리 낮추고 다주택 폐지. 중과 폐지 그냥 법인. 종부세 확 낮춰주고. 법인이나 자연이나 뭘 차이를 줘 똑같이 가야지. 우리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익 단체가 로비스트를 하거든. 합법적으로 로비 등록을 하고 자기의 단체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만나요. 그게 미국은 합법이야. 네네. 그럼 승질을 미룹시다. 어. 너 로비스트 할래? 옛날 린다 김이 로비스트였잖아. 각 로비스트. 야, 성부터 바꿔야 되겠다. 발음이 안 된다. 아니 진짜 그 미국 영화 보면 그 로비스트 단체가 있어. 그래서 그 단체가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 단체에 내가 기업이면 그 단체에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겨. 그럼 내가 원하는 내 기업의 그 법 같은 걸 수정하게끔 얘네가 각 담당 예를 들면 법사위면 법사위에 누구랑 이제 로비를 해. 만나서 브리핑하고 막 뇌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뇌물은 불법이니까 그쵸. 어차피.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법이 전문적으로 고쳐지는데 네. 지금은 뭐 그냥 법 전문도 아닌 새끼들이 그냥 아침에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그냥 해버리잖아. 그거 보면 승질남을 하더만. 어. 법을 갖다가 성질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그냥 그쵸. 매일 나오잖아요, 법이 그냥. 아유.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네. 재밌게 짧게 자주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각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